해가지고 몇 개 이상한 걸 다 집어가지고 조금이라도 10원짜리도 이상은 다 쓸어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데 경찰이 전부 한 건 다 조사해보고 나서 경찰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 포함돼서 압수수색을 걸었어. 총대합니다. 그러고 나서 2004년도부터 한동안 그러는 미친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 너무 깨끗하다 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물갈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를 대선을 2번을 치렀잖아요. 물갈이가 되기 전부터 또 나타났습니다. 그게 지금 외국당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2012년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저한테 제 안 된 자리가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랄만한 그런 자리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돈 생각나고 돈 생각났으면 그 자리 받았죠. 제가 왜 거절했겠습니까? 그래 살기 싫다. 내가 2004년도 박사고 만들 때 대통령이 탄생해도 국물족이 되지 않겠다. 이름도 먹지 않겠다. 자리를 조금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좋은 자리를 제가 걷어찼습니다. 걷어차고 그 다음 날 바로 전직 국회의원, 친박 국회의원 한 놈이 싹 가져나가더라고요. 그 자리. 제가 딱 거절한 거거든요. 준비하고 있듯이 나갑니다. 만약에 제가 거절 안 했으면 그 자리 제 겁니다. 2008년도 친박연대 만들어졌을 때 친박연대에서 국회의원이 14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때 비례대표 1번이 접니다. 그런데 그걸 일주일 동안 제가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제안을 받고 홍사다한테 제안을 받고 하겠냐 말겠냐.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돌려서 버렸습니다. 안 하겠다. 제가 손 놓자마자 서청원이가 딱 그걸 물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딱 놓자마자 저 국회의원 배치 날 것 같아서 그때 나갔습니다. 그런 게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제야에서 활동하는 게 이렇게 맨몸으로 부딪혀나가는 게 더 구매도 맞고 그게 국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 제가 배치를 달거나 제가 돈을 먹기 시작하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둘 다 안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알아야 되겠기에, 그 진실을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신영표 부회장도 경찰서 끌려가 전부 조사받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 최근에 있던 사람들 다 조사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참 고마운 게요. 이게 저 혼자 깨끗하다고 될 일입니다. 저 혼자 깨끗해가지고는 우리 부회장만 해먹었으면 내가 다 뒤집습니다. 그런데 안 해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저를 잡아서 조사해봤자 저는 구치소에 있고 구치소에 몇 번 나가가지고 조사해봤자 일로 아는 것도 없으니까 전부 다 실무자들 다 치고 부자 다 틀렸고 다 했습니다. 무려 24,000명이 부자를 틀었으니까 대한민국 물산상 최초죠. 그렇게 하면서 그걸 틀렸어요. 참 이런 고생을 하고 과일은 애국당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왜냐? 제가 구치소에 있어서 꼼짝을 못했기 때문에. 구치소는 안 갔더라면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구치소에 있으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 소식이 우리 회원들이나 또는 민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는 다 들어요.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치소에 갇히면 딱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바깥에서 온갖 루머와 거짓말을 생산해가지고 사람을 병신을 만들어 놓는 건데, 자살 안 하고 남은 게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저는 1년 7일 있었습니다. 그 1년 7일은 고사하고 17일만 있어도 거품 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요 반추만 입고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어떻는지 제가 지금 알거든요. 제가 바로 거기 있다는 사람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이제 일부 우파들도 박근혜 대통령님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8월 15일 날 우리가 전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제 유튜브 댓글에 전광훈 목사가 8월 15일 날 문재인 하야라는 이슈를 들고 사람을 보더라고요.
이쪽에 또 버스 타고 올라가지고 실제로 집회는 그가 사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그랬거든요. 이건 참 큰일이다. 왜냐?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하야 하는 건 맞죠. 전광훈 목사하고 김무성이하고 같이 비디오 찍기가 돌린 거 보셨죠? 예.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개취급해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거짓말이에요. 당사자가 명예훼손 고소를 해야 되니까 저는 명예훼손 고소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사자는 지금 깜빡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무성이는 제가 옛날에 행위했습니다. 같은 집에 있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이에요. 약간 뻔히 다른데. 친박 국회의원들 중에 제 모르는 사람 있으면 다칩니다. 완전 다칩니다. 더군다나 좀 이름 좀 있다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도움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제일 먼저 강요와 나중도 하고 이거 입에 안 붙이는 사람이 계십니다. 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그 당시 한나라당을 망친 오직을 설정하고 사석을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활동을 했는데요. 저만 가면 저한테 지목됐던 사람들은 꼬리를 말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지금은 나이도 들고 또 박사모가 조금 줄어들었다 싶으니까 전화도 안 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해도 어떤 놈은 또 피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거 때 되면 또 전화 옵니다. 계속 옵니다. 얘들은 한 명 아실 때가 그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 총선을 맞이해서 보수 집권을 위해서 지금 문재인을 민주당하고 좌파 정당들의 후보를 낙선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당 믿고 있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한국당 안에는 우리가 전망하는 62석이 아직 한 50몇 석이 남아 있습니다. 저걸 내년도 공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저는 고민입니다. 어떤 공천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저걸 또 공천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 거품 나죠. 도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가서 또 헷갈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탄핵에 찬성한 놈들 이거는 바로 문재인한테 충성을 바친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을 수행한 공신들입니다. 민주당 공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코드가 그렇게 날아가면 보수 사회 전체가 괴멸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순간 보수 사회는 사실 지리멸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지난 지방 총선 때 우리가 본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라는 데는 지방선거랑 다릅니다. 국회만큼은 어떻게 보수 색채를 가진 분들이 자리를 채워줘야 돼요. 보기 싫든 좋든.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때가 그것도 우리는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다 배후 조정하면 또 선동한다 하겠네. 배후 조정이 아니라 우리는 뒤에서 또 젊은 분들이 앞에 계세요. 그 젊은 얼굴들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우파단체가 있거나 하는 데가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설명하지 싫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전략이 맞다면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요 며칠 좀 뜸하고 말고는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이런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저 개인 혼자가 아니다. 내 뒤에는 여러분이 있다. 우리 동지가 있다. 이런 신념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저 역시도 기대주의라고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실 때는 제 끝발이 좀 괜찮았겠죠. 어디 가서도 말빨 좀 쓰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도움을 받으면 이런 지 없고, 그래도 박상호 회장이 한번 어디 가서 한번 상습 안내하고 마이크도 한번 주고 이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감옥에 가 계신데 지금 저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기댈 데가 없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야당 대표하실 때도 저는 기댈 데가 있습니다. 적어도 야당 대표가 내 백이다 이런 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점쳐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까방이 있는데 백을 이제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제일 앞장서서 결국 활동하고 지휘해야 될 사람은 전데 제 뒤에 백이 아무것도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제가 마지막으로 믿는 백은 여러분입니다. 단합된 힘, 이것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다른 날은 제가 먼저 가지고 지각할 수 있는 분들 눈치도 좀 주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차가 밀려가 좀 늦었습니다.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제가 간부 회의를 주재한 게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점점 더 어떤 희망을 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만약 낙심하고 패배적인 인상을 가지고 가면 어떡하나, 이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단체도 아니고 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등록이 안 됩니다. 정치인을 추종하는 팬클럽은 등록을 안 해줍니다. 사단법인이 될 수가 없고 재단법인도 될 수 없습니다. 재단법인 만들어가면 돈 있는 사람이 뭉퉁이 돈을 한 10억 정도 던져주면 될지 모르겠네요. 나 사람도 소화하는 어떻게 한 15만 그렇지 않고는 재단법인도 안 됩니다. 사단법인은 이런 목적으로 사단법인 못 만듭니다. 그렇다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사기치는 건 되겠죠. 할 수는 있겠죠. 그거 사기치는 겁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쇼는 했다가는 바로 며칠 안 돼서 신문에 나갑니다. 저는 별거 다 해봤습니다. 정당도 만들어봤고요. 새누리당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감옥에 갔을 때 애국당이 뛰쳐나갔지만 그래가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정당도 만들어봤고, 근데 정당으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당은 보수 사회를 갉아먹는 역할을 해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정당이 딱 형성되면 원래 그럴 겁니다. 보수 사회가 꼴보기 싫든 꼴보기 좋든 한국당을 상대로 보수 사회가 싸워대는 순간 이득은 문재인 책임입니다. 어떻게든 문재인 책임입니다. 민주당은 책임입니다. 또는 정의당 이런 데서 책임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학문적으로 정치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보수 진영이 만약에 생긴다면 물어뜯지 않는 범위에서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황교안을 상대로 누가 물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물 세례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런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을 보고 정의당이 물 뿌립니까? 그런 거 보셨나요? 거기는 마치 한 집안처럼 서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정확합니다. 우리 역할은 물을 뿌려요. 그거 잘못됩니다. 미워도 물을 뿌리면 안 돼요. 그렇게 관심 주면 안 됩니다. 황교안은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황교안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당대표 선거 때 밀어줄 사람은 김진표입니다. 저한테는 그런 성격이 딱 맞아요. 황교안 같은 국민은 저 싫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실수한 거 보면 더 싫습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갖다 대놓고 물을 뿌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황교안을 물어뜯거나 이런 적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물 뿌리는 정도라서 심하게 물어뜯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교체될 때까지라도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자꾸 제 홍준표만 만들려면 다방합니다. 홍준표는 아주 자신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까지 해봤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박사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 많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 8.15 때 한번 사람을 모아보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로 남은 인력, 이걸 모아보자. 행사 쪽에서는 행사를 신경 쓰면 되고, 조직 쪽에서는 조직을 신경 쓰면 되겠지만, 제가 같은 경우는 컨셉 자체를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어떠냐?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내도 되지 않느냐? 얼마 전에 제가 토요일 날 보신각에 나가봤습니다. 우리 신영급 의장님들 나가봤습니다. 그 보니까 1톤 차 조그만 데다가 영상 태극기만 하나 띄워놓고 맨 땅에서 땅바닥에서 무대도 없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아니다. 그래도 박상우 부회장이 하는 집회인데 이러다가 사람도 못 모으고 망신만 하겠다 해가지고 그날 정시 사무실로 와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단 무대라도 제대로 차려라 해가지고 할부로 스크린 4m짜리 제일 작은 겁니다. 요거 하나가 하나 둘셋 요거는 50cm 잡고 한 요만한 스크린입니다. 2.5톤 차에 들어갑니다. 옛날에 우리가 때는 9톤차 이하는 안 썼습니다. 아무리 거지가 쳐도 9톤차 이상 12톤차 했었습니다. 그래야 스피커도 크레인 스피커 달고 그랬죠. 요만한 거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할부로 지금 살아야 됩니다. 박사원. 근데 박사원 돈이 어디십니까? 이건 도화선 배우님 뭐라고 할부로. 지금 사람은 숨김없이 남김없이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이게 찍으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 뭐 감추고 사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집회의 성격을 가만 보면 애국당은 애국당 집회를 합니다. 박근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주니까 저로서는 고마운 집회입니다. 조은진이가 박근혜 대통령님은 언제 알았을까요? 2008년 전에 알긴 했습니다. 제가 2004년도 박상호 세렸을 때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정치계에 이분도 안 했습니다. 여기 올려준 사람이 그 정치계에 올려준 사람이 우리 박상호예요. 대구 우리장님은 어쩌고 그거가 실효 좀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건 고맙고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돼가거든요. 여기도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1파만 반쪽도 하긴 하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이 전광훈이라는 목사가 김무성의 아바타 전광훈이 나서서 썰어담을 겁니다. 8.15 때 그래야 됩니다. 그러다 나가는 분위기예요. 서경석하고 이쪽이. 아마 여러분들 문자도 몇 통씩 받으셨을 거예요. 받았죠?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대한민국도 일파문도 다 죽고 전광훈이 나타날까요? 이 전광훈이라는 사람 안스 목사입니다. 아시죠? 네. 목사 자기가 신도들한테 만수부서라 해가 흘러내리면 자기 신도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신도가 아니다. 남자한테는 인감도